네, 안녕하십니까. 빨강 더블체크맨 곽 부장입니다. 금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 전일 대비해서 무려 2.4%나 상승해서 2413포인트로 끝났습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16% 상승을 해서 844포인트로 이렇게 좀 종료가 됐는데, 미국 대선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 이런 부분에 의해서 2400선 돌파를 하면서 좀 상승 마감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로 인해서 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말씀드리고, 이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올랐던 종목들 보면은 2차 전지,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의 강세 마감이 상당히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모든 업종이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좀 했죠. 근데 특히 운수 창고라든가 의약품, 화학업종 등이 좀 강세였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매수세로 이제 돌아섰고요. 전기전자, 화학, 의약품 집중 매수를 좀 했습니다. 더불어서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미 대선 불확실성 해소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이 하락 마감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지금 조 바이든 후보의 우세가 지금 점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의 그쪽으로 좀 기울고 있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어떠한 이슈가 오늘 시장에서 주목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중에서 어떠한 섹터나 종목들이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근에 동학개미, 이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수세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막 약화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대두주 양도세에 관련해서 기존에 거래량이 상당히 좀 줄어든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 현재로서는 조 바이든 후보의 그 당선이 거의 점쳐지고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법원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한다면은 향후에 주가의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사전에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과거에 좀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 우리나라 코스피 기준에서 무려 9%나 주가의 변동성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어쨌건 현재로서는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최고의 이슈는 미국 대선이죠. 그래서 우편 투표함이 도착하면서 이 바이든 후보의 승리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불복 가능성, 재검표 이슈로 이제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는 그런 상태예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난하게 정권 이양이 되게 된다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변동성이 있다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항상 방망이 좀 짧게 잡으시고 위험성에 대비하면서 좀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고 있죠.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좀 되고 있는데, 거의 이제 코스피 기준에서 대형주 위주로 해서는 거의 다 발표가 됐고요. 나머지 종목과 이 코스닥 종목이 금, 월 15일까지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주가의 변동성이 나오기 때문에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이라든가, 실적은 좋지만은 추후의 기대감이 상실이 돼 있거나 너무 많이 올랐거나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우리 구독자님들 특히 조심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좀
뭐 리포터 이런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뭐 녹십자 많이 올랐죠. 그래서 2021년 내년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른 회사로 된다. 에코프로 BM 이 공격적인 증설 에코프로 BM은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슈피겐 코리아 이런 종목들에 대한 리포터가 나와서 시장의 관심을 좀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긴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뭐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 유력이라든가 그런데 이제 민주당 상원 탈환 실패 이런 부분이 좀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은 조 바이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어, 지금 현재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탈환에 좀 실패를 하는 상황으로 좀 나와 있는 거죠. 공화당이 이 탈환을 하게 되는 건데 이로 인해서 뭐 전반적으로 이제 민주당 공약인 이 법인세 와 양도세 인상 어려운 점은 사실 어떻게 보면 투심 개선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고 민주당이 상원을 탈환을 했다면은 시장의 변동성이 하방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오히려 민주당 상원의 탈환이 실패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 5G라든가 경업주 이런 종목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이 금일 같은 경우에는 약세로 전환이 된 상태다라고 말씀드리고 전일은 굉장히 염려했던 친환경 주 같은 경우에는 또 강한 반등세가 나왔죠. 그래서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큰 하루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이제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이 친환경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뭐 조 바이든 후보의 어떤 당선에 의해서 좀 더 주목받는 건데요. 이 조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배출 제로, 전기 충전소 확충, 친환경 에너지 투자를 공약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이 되는 내용이 있고 수소 테마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든 당선 기대감과 현대차 중국 수소 상용화 5년 내 4,000대 보급한다는 소식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뭐 금일 상승한 종목이 대단히 좀 많습니다. 뭐 하나 솔루션이라든가 CS 윈드, CS 베어링, 명성 TNS 이런 종목도 올랐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알루미늄, 2차 전지 소재 생산, 수소 연료 전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이 5G 관련된 종목들의 하방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당선이 되든 간에 결론적으로 이제 5G는 계속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5G 종목 갖고 계시는데 주가 하락해서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이 우리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어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좀 주목하는 종목은 첨보입니다. 첨보. 네, 첨보입니다. 제가 오늘 이데일리에 출연을 해서 이제 첨보라는 종목을 소개를 했는데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았습니다. 좋았고 이 4분기도 점차적으로 좀 좋아진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그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업체 대부분을 주요 고객사로 이 첨보 같은 경우는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반기, 특히 올해 하반기죠. 이 주력 특수 전해질의 증설 효과가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4분기부터 온기로 좀 반영이 된다는 전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해질이 상당히 중요하죠. 전고체에서 전해질로 바뀌는 거니까. 전해질에서 전고체로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뭐 어쨌건 전해질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2019년도, 20년도, 21년도로 해서 캐파 증설 규모를 보면은 360톤, 540톤, 2000톤 각각 이렇게 큰 폭으로 이제 증설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첨보 좀 주목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뭐 차트 정도 흐름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첨보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성장성과 수익성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가격 조정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 수급적인 요소가 약화되었고 차트적인 요소가 좀 약화가 된 거죠. 근데 현재 지금 16만 9,700원이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평균 매수가 대비해서 20일 평균 매수가 대비해서 그 위에 주가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우상향 패턴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살펴볼 것은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느냐라는 부분인데 이 보시는 것처럼 지난 2분기를 바닥을 짚고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이 되는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20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목표가를 잡고 있습니다. 현재 16만 9,700원이죠.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뭐 차트적인 요소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은 주가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올랐다가 또 반대로 떨어졌다가 재차 반등해주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이렇게 강한 그 상승 구간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기관들의 매수 유입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했다가 주가가 어느 정도 빠지고 나면서부터 매수를 했다가 다시 또 이제 매도, 그다음 매수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 거죠. 어쨌건 굉장히 강하진 않지만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뭐 세력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매도보다는 매수가 더 많았던 하루다라고 말씀드리고 특히 5천에서 1억 정도의 매수 건수가 많았다는 측면이 첨보의 향후 주가 전망을 내다볼 수 있는 근거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첨보 좀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기존에 그 머니투데이 방송 부자들은 경제심을 읽는다 뭐 이데일리의 색다른 시선 이런 쪽에서 엔터주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린 지가 한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약간 조정이 나왔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서서히 볼 때가 됐고 어느 정도 분할 매수해서 대응하셨으면 좋은 성과 날 겁니다 했는데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이 금일 같은 경우에 빅히트의 공연 없는 상황에서도 앨범 판매 증가가 긍정적이고 4분기 내년 실적 기대감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앨범 판매 증가 추세는 내년 상반기에도 지속 전망이기 때문에 최근에 좀 많이 빠져 있죠. 예, 많이 빠져 있는 엔터주, YG 엔터테인먼트, JYP ENT 이런 종목들은 반드시 주목을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중에서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게 보는 회사는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금일 좀 상당히 오른 것을 기억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블랙핑크 팬인데요. 예, 블랙핑크를 좋아하게 됐던 이유는 제가 그 YG 엔터테인먼트의 음원을 담당하고 있는 YG 플러스라는 종목에서 한 500% 이상 수익을 남겼어요. 1,800원에 투자를 해서 거의 한 8,000원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지금 최근에 주가 조정이 나오고 진짜 반등해지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건 주가 조정 다음에는 추후에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추가 다시 또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분기 실적 좋다. 그래서 지난 뭐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이라는 노래가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았고 이 트레저 12의 기존 또 데뷔 앨범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82만 장의 앨범 판매량을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주목이 되는 거고 특히나 이제 블랙핑크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5,110만 명으로 이 대한민국 통합 채널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목을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그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 자, YG 엔터테인먼트.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완전하게 상승으로 전환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반등 구조가 나오죠. 그래서 뭐 금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좀 들어와줬고 4분기도 괜찮아요. 4분기도 영업이익, 순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컨센서스가 증가하는 걸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좋다고 말씀드리고 주가 충분 조정이 나왔습니다. 43,850원인데 최근 3개월에 뭐 평균 목표가 대비해서
그래서 가장 낮은 가격인 52,000원에서 64,000원까지 시장에서는 목표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낮은 가격 52,000원 대비해도 무려 한 18% 이상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매출 형태도 보면은 올해 코비드19로 인해서 매출 바닥을 짚고 서서히 올해 4분기까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는 걸로 컨센서스는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YG 엔터테인먼트의 상승은 이유 있는 상승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직은 완벽하게 추세 전환되지 않았지만은 추세 전환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좀 주목하자, 이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 게임즈인데요. 제가 좀 주목하는 종목은 오늘도 뭐 이데일리 색다른 시선에 출연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기존에 신규 상장에 따른 해제 물량들이 있었죠. 물량 해제가 있었죠. 그로 인해서 주가가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됐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은 실적이에요. 주가가 충분히 빠지고 난 뒤에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됐을 때 그 후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3분기 좋고 4분기 좋게 예상하고, 특히 게임주니까 신작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주가는 어떻게 된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도 대비해서 각각 54%, 177%를 기록을 해서 대단히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줬다는 게 눈이 띈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그 신작에 대해서 좀 주목하고 있는 것은 12월 10일 엘리온 출시를 시작으로 해서 2021년 2분기 오딘, 3분기 달빛 조각사, 뭐 월드 플리퍼, 이런 거, 그리고 또 4분기에는 소울 아티팩트, 뭐 이런 것들, 이 신규 게임 출시 예정이 지금 줄을 서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 주목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도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뭐 증권사에서 조사 분석자들이 목표가를 이만큼이다 라고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48,950원인데 보시는 것처럼 꾸준히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에는 조금 좀 기저효과에서 조금 뭐 매출액이 좀 이렇게 좀 떨어지는 형태로 좀 나와주고 있는데, 어쨌건 지금 그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늘 외치는 재무적 안정성과 성장성, 수익성이 이미 확보가 된 회사예요. 그래서 수급과 차트가 앞으로 이제 개선될 일만 남았다. 그래서 성장성과 수익성이 대단히 좀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12일 날 기관 보유예수 물량 435만 여주의 해제 물량 속에서 약세를 기록한 거죠. 뭐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가지고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는 이렇게 적절한 가격 조정 다음에 재차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외국인들도 서서히 좀 사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연출해주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현재 금일의 세력들의 수급을 보면은 매수보다는 매도가 전반적으로 더 많았고요. 특히 뭐 3천에서 1억 원 이상 되는 건수가, 주문 건수가 매도보다는 매수가 더 많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우리 한번 주목해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뭐 어쨌건 뭐 이제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시장에서 상당히 좀 주목받고 있는 것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각국의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요런 이슈들이 서서히 좀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글로벌 결제 업체인 페이팔은 내년 중으로 글로벌 가상자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하니까 뭐 관련된 기업들, 한네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슈적인 측면에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금일 또 강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추가적인 내용들을 오후에 좀 파악을 해 보니, 제약 바이오죠. 뭐 조 바이든 후보 당선 가능성이 가시화되는 데 따라서 이 관련주 급등이 있었는데요. 국민의료보험 가입 의무화 기반 오바마,
예, 오바마 케어 부활이 이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 바이든 후보와 오바마 대통령 재임 기간 당시 8년간 부통령을 맡은 거죠. 그래서 오바마 케어 이해도가 높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따라서 뭐 상승한 종목들이 보면은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삼성 그 엔지케sem민과 그 유나이티드 제약 이런 종목도 올랐다. 그래서 이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앞으로 좀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 환경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코스닥 시장에서 바이오 쪽 많이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조금 희망이 보이는 내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또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런 걸 항상 느껴요. 제가 이렇게 좀 전 개인적으로 뭐 헬릭스 미스 이런 것처럼 이렇게 임상, 삼상, 순항, 소식 요거는 사실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뭐 D&D 이런 정보들처럼 뭐 3분기 영업이 7억 흑자 전환 성공 뭐 이런 내용도 있고 SK텔레콤의 2분기 영업이 20% 증가 이런 것들은 컨센서스가 기존에 계속해서 제공이 시장에서 되고 있거든요. 예,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실적 기반에서 어떤 주식을 선택하고 투자하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수월한 것이 아닌가. 실적 기반에 의해서 주가가 동일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거기서 중간중간에 이슈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 급등락이 나오게 돼 있는데 어쨌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 구독자님들 성공 투자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 재무적 안정성, 매출액의 추이, 영업이익의 추이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뭐 ROE의 추이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관련 종목들 항상 점검을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황입니다. 이 시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은 현재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는 것은 이 조 바이든 후보의 어떤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부각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앞으로 나올 것이다. 그럼 따라서 뭐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중장기 투자 보수적인 입장에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강세 종목들을 추가로 또 살펴보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어요. 미국 재정 부양책에 따른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수혜 뭐 기대가 된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고 뭐 대통령이 조 바이든이 됨으로 인해서 더욱더 주목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테크주들에 대한 규제가 제한된다는 기대감이죠. 예, 그래서 좀 제한된다. 이런 부분에서 미국 테크주가 상승했고 우리나라의 테크주들의 어떤 그 주가 상승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신재생에너지, 하나솔루션, CS윈드, S퓨어셀 이런 종목들 한 번 더 좀 언급을 좀 해드립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위에서 말씀드렸죠.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으로 인해서 제약바이오가 주목받을 수 있다. 제한을 좀 풀어주니까.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판매 승인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좀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진 않지만은 그래도 제약바이오를 투자한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근거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에 이제 바이오젠의 CMO로서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위탁 생산 뭐 이런 거 상당히 주목받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금일의 이제 약세 종목은 전일의 강세 종목이 금일의 약세 종목인데요. 그거는 이제 트럼프의 어떤 기대감에서 조 바이든 후보의 기대감으로 오늘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세 종목들, 남북 경협 이런 종목들 그리고 뭐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좋지 않았다. 그래서 남북 경협주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핫하게 주목받을 때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만 하세요. 예, 또 개인 투자자분들 또 잘 따라하지 못한다든가 아니면은 또 잘못 선택해서 단순하게 차트적인 면만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게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트는 미래의 주가를 맞추기 위해서 차트를 보고 통상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런 전문가들도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 차트와 수급은 전부 후행적 관점입니다. 현재까지의 상태를 해석하는 그러한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항상 내용에 집중하면서 투자하십사고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간곡하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박 부장이 항상 뭐 방송 출연하면서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또 시청자들이라든가 이런 어떤 개인 투자자분들께 항상 강조드리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믿을 만한 게 시장에서 별로 없어요. 다 이게 좋다고 했는데 갑자기 빠져버리고 대응 못하고 힘들어하고 이게 연속이거든요. 근데 과거에 삼성전자 뭐 2,000원, 3,000원, 뭐 10,000원, 20,000원일 때 사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기본에 충실한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더불어서 드리고요. 뭐 짧게 매매해서 모아 가시는 분들은 항상 시황이 좋든 시황이 나쁘든 상관없이 그렇게 좀 짧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글로벌 뭐 트렌드라든가 글로벌 이슈라든가 거기에 발맞추어서 움직이는 국내 트렌드 이슈 여기에 관련된 종목 매일같이 바뀌는 거죠. 그런 종목들을 이제 차트상 기법을 이용해서 짧게 수익을 남긴 전략이 중요하겠죠.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조금 더 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어쨌건 단타로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든 중장기로 투자하시든 항상 좋은 종목으로 투자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좀 말씀드렸고요. 제가 무료 카톡방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은 무료 카톡방 이 이렇게 링크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습니다. 좋고요.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네, 여기 보시면은 곽영훈 대표 무료 주식 정보방이라고 이렇게 링크를 또 걸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셔서 실시간 전달해 드리는 그러한 그 정보들을 잘 습득하셔서 추가적인 스터디해서 꼭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